반갑습니다. EBS 친구 여러분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손성민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절대값과 유리수의 대소관계라는 내용입니다. 절대값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 용어의 뜻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테고요. 앞으로 이 절대값이 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대소관계라는 건 크고 작음을, 두 수 사이에 크고 작음을 나타내겠죠. 이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누가 크고 작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바로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절대값의 바로 뜻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절대값의 개념을 통해서 유리수의 대소관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개념 끝장내기 뒤쪽에서는 또 무리수의 대소관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수부터 잘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칠판으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직선은 아마 초등학교 때도 본 적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지금 책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쭉 일단 읽어볼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나 볼까요? 한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5를 잡아 그 점 위에 그 점의 수 0을 대응시키고 점 5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 오른쪽에 양의 정수를, 왼쪽에 음의 정수를 차례로 대응시켜 만든 직선이라는 이 내용을 쭉 숨을 안 쉬고 읽으니까 어떻죠? 답답합니다. 왜일까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려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수직선, 직선이 있어요.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하나를 잡아요. 그 점의 값을 0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양의 정수를 쓴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써 내려가고, 왼쪽으로는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써 내려간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바로 수직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 0을 기호로 우리가 이 점을 5로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어쨌든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양의 정수, 왼쪽이 음의 정수가 위치한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용은 이제 절대값, 이 절대값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선을 먼저 공부한 건데요. 절대값,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모 사이의 거리, 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절대값은 거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대값은 거리예요. 선생님하고 요 앞에 카메라가 있겠죠. 카메라 사이의 거리, 선생님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는 3m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와 선생님 사이, 주어가 바뀌었네. 선생님이 기준이 돼서 선생님과 카메라 사이가 3m면 카메라와 선생님 사이는 지난 시간에 수량 공부했었어, 마이너스 3m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죠. 거리는 우리가 뭐로 얘기해요? 플러스 값으로 이야기합니다. 거리는 플러스 값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거리이기 때문에 결국 거리는 플러스 값을 갖거나 딱 붙어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0일 테니, 거리는 양수이거나 0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은 양수이거나 0이 될 수 있구나. 즉 절대값이 음수일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이 절대값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은 이제 거리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어떤 수의 절대값 구하라 그러면 그 수와 0 사이, 원점이 0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한다. 뭘 얘기한다? 거리를 이용한다. 지금 선생님이 한 4-5번 강조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의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2의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 위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와 같은 말이에요. 수직선 위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가 간단하게 2의 절대값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리는 0에서 2까지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죠. 결국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구나.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니까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는 2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거리 2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요거 한번 없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손 위에도 또 비치네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인다라는 생각하고 보면 플러스 2의 절대값 이걸 만약에 외국 친구들이 본다면 요거는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네. 뭐지? 근데 우리는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죠.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요렇게 생긴 짝대기 두 개를 딱 긋고 그 사이에 어떤 수를 넣어주면 그러면 바로 그 수의 절대값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나라 친구들인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2의 플러스 2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0에서 2까지의 거리는 2구나 0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 또한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성질은 절대값 안이 양수이거나 0이면 그대로 나올 테고 음수이면 부호를 바꾸어 꺼내는구나. 그래서 양수로 꺼내는구나. 왜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0보다 크다? 뭐기 때문에?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내용에서 이제 그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해놨어요.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가 있대요. 이게 그냥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3의 절대값과 절대값이 3인 수는 서로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당연히 다른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분해서 써놨겠죠. 3의 절대값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0에서 3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절대값은 0에서 3까지의 거리니까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절대값이 3인 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수직선 위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수란 얘기예요. 근데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수는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질 수도 있을 테고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진 수는 마이너스 3일 테고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수는 그렇죠. 당연히 플러스 3일 테니까 절대값이 3인 수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 또는 3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또는 플러스 3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써준 게 바로 1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0의 절대값은 얼마다? 0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수직선 위에서 0으로부터 0까지의 거리, 자기 자신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당연히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결과, 즉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거나 0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0인 유일한 수는 즉 0으로부터 수직선 위에서 원점인 0으로부터의 거리가 0인 수는 오직 0 하나뿐이고 나머지 값들은 모든 어떤 수들의 절대값은 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내용 이제 대소관계. 이 대소관계에서 절대값을 자꾸 쓸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양의 유리수는 0보다 크고 음의 유리수는 0보다 작다. 자, 수직선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내용은 0을 기준으로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신다면 양의 유리수는 0보다 크고 음의 유리수는 0보다 작으니까 결국 음의 유리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0, 그 다음 양의 유리수 순이구나. 이 내용 화살표 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음의 유리수가 작고 0, 그 다음 0보단
양의 유리수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0을 빼놓고 본다면 당연히 음의 유리수보다 양의 유리수가 크다라는 거 당연히 성립할 테고, 이제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양의 유리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유리수가 크다. 4번에 음의 유리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유리수가 작다. 아주 헷갈리죠. 양의 유리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유리수가 크다. 음의 유리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유리수가 작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유리수끼리 우리가 쉬운 예로 플러스 2와 플러스 3은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사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맞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플러스 3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부호끼리 봤을 때 양수끼리 봤을 때는 3이 2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절대값이 큰 쪽이 그냥 크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은 아이고 쉽다 이럴 수도 있지만 중1 친구들은 뭐가 크지? 살짝 고민될 텐데,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들의 절대값을 씌워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입니다.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의 결과와 반대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런지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수직선을 그려서 요 밑에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유리수,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뭐죠? 0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이란 얘기예요. 0으로부터 양수끼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어떤 두 수가 있는데 0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멉니다. 멀수록 더 오른쪽으로 옵니다. 0으로부터 멀수록 오른쪽으로 옵니다 라는 얘기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으로부터 멀수록 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음수에서는 보세요. 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느 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잖아. 그럼 0으로부터 멀수록이라는 뭐죠? 멀수록이라는 말을 바꾸면 절대값이 커질수록이죠. 0으로부터 멀수록이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왼쪽으로 가니까 뭐 한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 수는 작아진다. 청개구리, 우리는 쉽게 음수가 청개구리 이런 거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되는구나.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의 결과 반대다.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대로다. 음수보단 양수가 크다. 음수와 양수 사이엔 0이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대소 비교가 마무리가 되겠죠. 아마 지금 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커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2가 커요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1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와 마이너스 4분의 5 중에 누가 크니 1초 안에 대답해봐 하면 여러분들 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배웠다고요? 개념을 배웠어요. 바로 보다 절대값과 반대로 들어가.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 3분의 5와 4분의 5를 비교해 보면 분모를 통분해 보겠죠. 그럼 요건 얼마입니까? 12분의 20이고 요거는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15니까 12분의 20이 12분의 15보다 커요. 그러면 이 결과와 반대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무리 복잡한 유리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등호의 사용.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다. 2보다 3이 크다. 한글로 쓰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기호로 약속을 하겠죠. 바로 무엇이 무엇보다 다른 수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표현하는 부등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등호에 사용하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수가 크다는 얘기죠. 이건 이쪽에 있는 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는 이건 뭘까요? 세 번째, 네 번째 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요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이러면 좀 더 눈에 탁 들어오죠. 크거나 같다.
요거는 뭐 작거나 같다란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두 개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빼기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란 뜻이고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고, 우리는 x가 a보다 크다를 다른 말로 x는 a 초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과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그 값을 포함하지 않겠죠. 자,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x가 a보다 작다라고 할 때 역시 x는 a 미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x 값은 a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2는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옳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셋째 줄, 넷째 줄에서 우리가 잡아줄 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은 걸 이상, 작거나 같은 걸 이하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x가 a 이상이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x하고 a가 헷갈리나요? 자,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볼게요. x가 a보다 작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나보다 작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보통 다 내가 더 키가 커,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x가 실제로 a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똑같아도 나 쟤보다 키 안 작아 라고 말하죠. 맞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앞에 있는 친구 키가 이만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선생님이 지금 더 큽니다. 나 얘보다 안 작아 라고 얘기하면 크단 얘기야. 맞나요? 나 얘보다 작지 않아. 그 얘기는 크단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보자. 이 친구가 막 자랐어요. 선생님하고 키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얘보다 안 작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같은 거는 작은 게 아니니까. 얘보다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크거나 같아야지 얘보다 작지 않은 거겠죠. 그럼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나 쟤보다 크지 않아. 나 쟤보다 머리가 크지 않아. 이 얘기는 머리가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x가 a 이상이다라는 말을 바꾸면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럼 또 바꿔서 x를 기준으로 본다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뭐예요?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x가 a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크지 않으려면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조금 추가로 필기하면서, 그래서 여기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따로 적으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됐죠? 자, 오늘 지금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얘기한 거 수직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선의 양수함수가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절대값의 뜻, 거리가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거나 0이 가능했다. 유일하게 절대값이 0인 수는 0뿐이고 다른 수의 절대값은 다 양수였다. 맞죠? 왜?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였기 때문에. 됐나요? 절대값을 가지고서 우리는 수의 대소관계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양수는 쉬워요. 절대값이 큰 수가 커. 청개구리 누구였습니까?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의 결과 부동방향 반대였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점 ABCD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하여라. 자, 0하고 1, 2, 3, 4 정수들이 있는데 눈금이 좀 촘촘하네요. 봤더니 0과 1 사이를 세 칸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한 칸은 얼마씩일까요? 1을 3개로 나눴으니까 3분의 1씩일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칸이 3분의 1씩이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할 텐데, ABCD에 대응하는 수 제일 먼저 답 쓰고 싶은 거 누구죠? B가 제일 쉽네. 왜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중에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b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A, C, D를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A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대분수를 잘 안 쓰지만 이 수직선에서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분수를 잠깐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0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을 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칸을 더 갔습니다. 3칸을 가고 3분의 1칸을 왼쪽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이렇게 대분수로 표현한 다음에 대분수로 답 안 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C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0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온 다음에 3개로 한 칸을 나눈 것 중 2칸만큼 더 왔어요. 한 칸을 가고 3분의 2칸을 더 왔어요. 그러니까 C는 한 칸을 오고 3분의 2칸만큼 더 왔으니까 1과 3분의 2인데 우리가 가분수로 써주면 되니까 3분의 5구나 라고 C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도 가능하겠죠? 자, D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오고 3분의 1칸 더 갔으니까 3과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플러스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A, B, C, D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2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과 반대 문제입니다. 점 찍어봐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다닥 찍고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틀려요, 이 문제. 1번에 마이너스 3 여기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2번에 마이너스 2분의 1 0보다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건 한 칸을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됐죠? 0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가는 걸 둘로 똑같이 나눈 것 중 하나만큼 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바로 2번의 값이 됩니다. 3번의 0은 바로 여기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3분의 7이라는 건 살짝 대분수로 고쳐보면 2와 3분의 1이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2칸만큼 더 오고 정확히 표현해 본다면 2와 3 사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만큼 여기서부터 출발해 오고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한 칸만큼 더 간 것, 이게 바로 3분의 7이 위치하는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죠? 우리가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본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여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1, 2번과 3, 3번이 같은 거 아닌 거 구분할 수 있겠죠? 1번 해석해보면 플러스 4의 절대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5.8의 절대값이 뭡니까? 그것과 절대값이 5인수는 다른 거예요. 5의 절대값과 절대값이 5인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4의 절대값은 그대로 플러스 4라고 쓰면 돼요. 또는 플러스 생략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5.8의 절대값은 플러스 5.8 또는 그대로 5.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해석해보면 0에서 4까지의 거리는 4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5.8까지의 거리는 5.8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번 따지는 것보다 양수가 들어오면 그대로 꺼내면 되고요. 음수는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절대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빨리빨리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절대값이 5인 정수에 있습니다. 그냥 5인 수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절대값이 5인 수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5와 또 하나 5가 있겠죠. 왜? 0으로부터의 거리가 5인 점은 마이너스 5와 5 두 개니까. 4번. 절대값이 5분의 3인 유리수는 원래 마이너스 5분의 3과 플러스 5분의 3 두 개가 있을 텐데 음의 유리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절대값. 다음 4번, 5번은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4번은 쉽고요. 5번 좀 신경 써서 보면 되겠습니다. 부등호 사용하여 나타내래요. 둘 중에 하나. 자, 7과 3 중에 둘 다 양수입니다. 7이 큽니다. 틀리는 친구 없을 겁니다. 2번 음수와 양수 마이너스와 플러스 중에선 당연히 플러스가 크고요. 0과 마이너스 중에선 0이 큽니다. 음수끼리 비교할 때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4번 음의 정수끼리 비교네요. 절대값을 씌워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예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에요. 절대값이 이쪽이 크네. 뭐끼리 비교했죠? 음수끼리 비교했죠.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온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4번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5번 유리수의 대소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출제해도 되는데요.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자, 역시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3분의 5와 플러스 2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분모 3으로 고치면 뭐가 돼요? 3분의 6이잖아요. 2라는 것은. 그러면 양수끼리 분수에서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수가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고, 음수와 양수는 통분할 필요도 없이 양수가 크죠. 0과 음수 중에선 0이 크죠. 쉽죠? 4번 음수끼리의 비교. 요게 또 포인트가 될 텐데, 자, 둘 다 똑같이 분수로 고치던가 둘 다 똑같이 소수로 고쳐주면 되는데 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마이너스 10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자,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10으로 고쳐보면 2배 했으니까 2배에서 마이너스 10분의 4. 조금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10분의 5라고 이렇게 써주면 바로 통분이 됐으니까 비교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음수끼리의 비교는 어떻게 썼다? 절대값을 씌워봤죠? 절대값 씌우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절대값 씌우면 10분의 4고 절대값 씌우면 10분의 5니까 10분의 5가 크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어떨 때? 음수끼리 비교할 때.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절대값과 반대, 절대값과 반대, 이게 아마 머릿속을 좀 맴돌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조건이 뭐였어? 그렇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의 결과와 반대 전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등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부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갖다가 한번 내용을 식으로 고쳐볼 텐데, 문장을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누가? 주어가 x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0.4 미만이다. x하고 마이너스 0.4 써볼게요. x가 미만이에요. 미만은 포함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3번에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는 이렇게 생겼었죠.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서 볼 텐데, 크거나 같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8보단 또 작대네.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8 어떻게 써야 돼요, 선생님? 아이고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를 쓸 때 답이 1, 2, 3, 4, 5 5개면 1, 2, 3, 4, 5라고 쓰죠? 5, 4, 3, 2, 1로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둡니다. 3이 작고 8이 크니까 3과 8을 이렇게 둬보세요. 근데 x는 3보다 크거나 같대요. x를 가운데 두고 3보다 x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x가 8보다는 작으니까 x가 작다 이렇게 해주면 연속해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문장을 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6.2 중에 마이너스 6.2가 더 작아요. 그죠? 요건 마이너스 3.5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1을 왼쪽에 두고 마이너스 2분의 7을 오른쪽에 둔 다음에 x를 가운데 두고 이제 보면 마이너스 6.2 초과니까 마이너스 6.1을 포함하지 않고 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분의 7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죠, x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식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학습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무난히 따라왔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전 문제로 개념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직선 위의 점 A2에 대응하는 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 됐습니다.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게요. 앞에 개념 확인에서는 모든 칸을 똑같이 나눴었는데 여기서 보면요. 각각 정수와 정수 1씩 차이 나는 수들을 요건 둘 줄로 나눈 것 중 가운데고, 이건 4개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또 3개로 나눴어요. 그죠?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A는 그럼 일단 대분수로 해보면 0에서 2칸 왼쪽으로 갔어요. 이만큼 갔고, 그리고 얼마만큼 더 갔죠? 이만큼 0에서 간 다음에 4개로 나눈 것 중 3개만큼 더 갔죠. 4개로 나눈 것 중 3개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요게 4분의 1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1번은 옳지 않고요.
자, 2번 b를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근데 문제가 너무 쉽죠? 바른 거 고르는 건데 b-1 하필이면 제일 쉬운 정수를 맞게 해놨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c는 그쵸, 0에서 1 사이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부호는 플러스일 테고 두 개로 나눈 것 중 하나니까 2분의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 됐죠? 자, D점 조금 어렵나요? D점 역시 대분수로 가보면 0에서 두 칸 오른쪽으로 왔고 그리고 세 개로 나눈 것 중 한 칸만큼 더 왔어요. 그러니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7이 되겠죠? 3분의 8이 아니라 3분의 7입니다. 자, 2점은 그대로 3이죠. 플러스 3이니까 요것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눈 탁 크게 뜨셔야 됩니다. 해설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 문제의 해설은 이러한 류의 해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개념 끝장내기잖아요. 영역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자식이라는 걸 모른다는 상태로 선생님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인 그런 문제집에 있는 해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 텐데, 자,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있대요. 일단 읽어봅시다. 수직선에서 두 수 사이의 거리가 16일 때 두 수를 각각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문제집에는 이제 A와 B로 놓고 뭐 둘의 평균을 구해서 막 이렇게 식을 만드는데, 방정식을 만드는데요. 이걸 오직 수와 연산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란 얘기는 뭘 의미해요? 예를 들면 3과 마이너스 3, 4와 마이너스 4 이렇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같은 아라비아 숫자의 앞에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것을 수직선 위로 옮겨서 보면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는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같은 거리만큼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에, 두 수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16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16칸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둘로 잘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16칸을 둘로 나누면 각각이 몇 칸씩일까요? 8칸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8칸은 플러스 8이 위치해 있을 테고 왼쪽으로 8칸은 마이너스 8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수를 각각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따로 식 안 세우고 바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 이런 것 후다닥 가볼까요? 0이 음수보다 큽니다. 어이구, 음수끼리 비교, 음수끼리 비교, 음수끼리 비교. 역시 만만치 않네요.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양수끼리인데 2분의 3과 1.5는 같아요. 2분의 3이 1.5잖아. 그죠? 3 나누기 2에 보면. 그러니까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됐다라고. 아까 얘가 뭐였더라? 선생님이 들은 얘가 2가 2보다 크다였나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는 그 값을 요 기호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1, 4번 두 개는 틀렸고요. 자, 나머지는 다 음수끼리의 비교입니다. 음수끼리의 비교는 우리 청개구리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요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2번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해 볼 건데 6분의 3과 6분의 2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반대로 잘 들어와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절대값 3.5하고 2.4니까 3.5가 클 텐데 그것은 절대값의 결과니까 실제로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분의 5와 3분의 10 절대값 씌우면서 통분해 보면 6분의 얼마입니까? 3배니까 3배 해보면 15, 요거는 6분의 2배 했으니까 2배 해보면 20. 아, 절대값은 이렇게 돼. 그럼 실제로는 음수끼리가 반대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선택지를 봤더니 그냥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구분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수는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인 것들 중에서 나올 거니까 가장 큰 수는 양수인 이렇게 세 개 중에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수끼리 비교할 땐 그냥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니까
요게 3점 몇일 거 아니야, 그죠? 3.333 이렇게 가요. 요거는 그냥 3이고 1.4니까 이 수가 제일 크죠? 따라서 여기 3분의 10으로 돼야 돼서 1번 틀렸습니다.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음수 2개뿐이 없잖아요. 이 둘 중에 나올 텐데 절대값 씌우면 2분의 7하고 0.1이에요. 그럼 이게 3.5니까 훨씬 더 크거든요. 음수끼리 비교는 실제로 반대라 그랬죠? 가장 작은 건 둘 중에 작은 것을 고르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로 골라줘야 되겠고,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부호를 떠나서 절대값만 봤을 때 1.4, 2분의 7, 3, 0.1, 3분의 10 중에서는 2분의 7이 3.5로 제일 크니까 3분의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7 원래의 수를 써야 되겠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중에 가장 작은 수는 0.1. 그러면 그 원래의 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0.1로 써야 되니까 4번이 옳구나. 5번 가장 큰 음수라는 건 음수 중에서 큰 거 아까 누구였어요? 마이너스 0.1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마지막 문제로 있는 고난도 문제 6번을 가볼게요. 응용 5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나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A가 B보다 작은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절대값의 합이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정수 A, B를 구하라 그랬죠? 이 문제는 아마 중2, 3 친구들도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A가 B보다 커야 돼요. A보다 B가 커야 되고 정수이어야 되고 A와 B의 절대값의 합이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한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절대값의 결과니까 0과 3을 더해서 3이 될 수도 있고 1과 2를 더해서 2와 1을 더해서 3과 0을 더해서 결과가 3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노란색은 절대값의 결과를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를 생각해 볼 텐데 절대값 A가 0인 A, B는 A, B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진짜 0뿐이 없죠. 근데 절대값의 결과가 3이 되도록 하는 B는 마이너스 3도 있고 3도 있어요. 이 중에 한마디로 이걸 나눠 써보면 이렇게 가능한데, 그죠? 근데 A보다 B가 큰 것, A보다 B가 큰 것, 이거는 안 되죠. 0보다 3이 크니까 이거는 뒤쪽 B가 커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A가 0, B가 3. 요거 하나 일단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1인 경우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한번 다 써볼 텐데 B의 절대값이 2인 경우는 2나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면 B가 더 크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면 또 A보다 B가 큽니다. 이렇게 두 개는 앞에 있는 수가 더 커, 즉 A가 크니까 문제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2와 1을 만족하는 걸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뒤에 있는 수가 커서 가능하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어도 그래도 B가 크니까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A가 3이고 A의 절대값이 3이고 B가 절대값이 0인 수 중에서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0이어야 뒤에 있는 B가 더 크면서 절대값이 각각 3과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친 이 수들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 또는 양수가 돼야 됐었죠. 자, 두 번째 내용,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일수록 절대값이 크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었죠. 제일 중요했습니다.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커지고요. 음수는 청개구리,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작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유리수, 정수 이런 수들을 더하고 빼볼 겁니다. 즉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아래 주소 통해서 다시 보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